네, 안녕하십니까.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받아내면서 어제와 오늘 양 이틀간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흔히들 증시를 숲으로 비유를 하죠. 숲이 우거지지 못한데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듯이 증시는 1%만 하락해도 개별 종목들은 마이너스 5% 이상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이 정말 힘들고 손실로 인해서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만 밀려올 수 있죠. 그래도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분명 오늘의 손실 뒤에 내일에 복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 차트 흐름을 보시면 미리 그어놨는데 나스닥은 121선을 맞고 이렇게 지지가 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 고점 대비 121선까지의 거리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고 앞전의 흐름을 보면 이 사이에서 지지고 볶고 상승 하락을 하면서 이런 자그마한 캔들들이 많이 나오면서 121선을 터치를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단 2거래일 만에 121선을 맞았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2거래일 만에 이렇게 121선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스닥의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차트 역시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대내외적으로 좋은 흐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식이. 그래서 지금 항상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때라고 꼭 권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매매를 하면서 살아남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 매매할 건 아니라도 제일 위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매매하는 여유 자금이 1,00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중장기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 내 계좌에 그런 절반 비중인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7만 원 정도에는 제가 그냥 절반 비중 한 500만 원 정도는 삼성전자 7만 원에 매수를 주문을 걸어놓고 아침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오늘 바로 이렇게 7만 원까지 떨어질 리는 만무하고 설령 7만 원에 매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는 아래에서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누리가 없는 가격대죠. 그래서 그렇게 매수 주문을 해놓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내가 장중에 내동매매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이 비중이 묶여있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탄탄한 이런 주식에 묶이게 된다면 그런 방법이 현금화의 최적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때 매수해도 괜찮고 이때 매수 안 되더라도 내 돈은 묶여있는 거고 현금 비중 조절은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삼박자가 골고루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일 위에 놔두고 있는 이유는 항상 보셨을 건데 삼성전자가 관심 종목 제일 위에 있는 이유는 매매하지 않더라도 지수의 움직임을 빠르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코스닥, 코스피의 지수의 움직임을.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냥 코스피의 흐름이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흐름이 동일합니다. 거의. 등락률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2%가 나온다 하면 코스닥 역시나 그 언저리 부근에서 마이너스 1%, 2% 이런 나올 것이고 등락률이 삼성전자가 1%, 2% 상승을 하고 있다 하면 코스피 거래소 흐름도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겠죠.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 지수의 흐름을 보기 힘든 상황이거나 옆에 직장 상사가 있다거나 바쁘거나 할 때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인지 대충 봐도 지수가 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지금 매매를 할 타이밍에 있구나, 매매를 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렇다면 단기 매매 또는 스윙 매매하는 관점의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갭하락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보유 종목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역시나 갭 하락 후에 손실을 보고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 손실금을 내가 메우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2판 4판이다 막 가보자 이러면서 비중 조절 없이 달리는 말이든 그냥 떨어지는 칼날이든 그냥 막 매수합니다. 막 매수. 역시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시가 좋지 않은 흐름일 때는 저는 장중에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 하한가 정도에 1000만원 중에 한 700만원, 70% 비중을 그냥 매수를 걸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300만원으로 뭐 30% 비중으로 내가 내동매매를 한다고 해도 이제 부담이 덜하고 수익은 적지만 손실도 적죠. 뭐 이런 하락장에서 손실이 없다는 것만 해도 아주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심리를 제가 지키는 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할까요? 매매. 오늘 한 1800개 정도의 종목이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그중에 개중에 한 200개 이상 상승하는 종목은 나옵니다. 큰 하락장에서는 뭐 개별 종목보다는 섹터, 뭐 상승하는 섹터와 그런 테마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보다는 상승한 섹터를 찾는 것이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매매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자, 오늘 한번 보시면 지수, 그리고 뭐 스틸, 원전, 뭐 하락폭이 깊죠. 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 뭐 최소 5%, 로봇 관련주 뭐 최소 5%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LG 무슨 솔루션 기대감 이런 상장 기대감 종목도 있고 유일하게 오늘 땡땡 스틸 관련주에서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어제와 오늘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급락을 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상승하는 섹터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 안철수 뭐 이재명 관련주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것은 뭐 지수가 좋지 않을 때는 해지성으로 이렇게 오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보다는 섹터보다는 개별적인 그런 섹터에서 예를 들면 이런 땡땡 스틸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휴스틸 마찬가지로 어제 양봉, 오늘 양봉 이렇게 상승을 했죠. 뭐 제강 마찬가지, 철강, 제강, 스틸 전부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이 건드렸거나 아니면 정 매매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섹터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상승한 섹터가 뭐가 있는지 또는 뭐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그런 움직임, 그런 차트는 뭐가 있는지 또는 십자 도지 캔들은 뭐가 있는지 뭐가 지켜주고 있는지 그리고 뭐 신라섬유, 뭐 코데지 컴바인 양지사 같은 품절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규 상장주는 하락장에서 꿈틀거리는 종목이 없는지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제가 매매를 이렇게 관심 종목을 둔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자, 상승을 하고 거래가 들어오고 지금 급락장에서도 반대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 현대무백스 앞전에 없었던 이런 최대 거래량이 터진다. 급락장에서도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을 보인다. 자, 어제 1년 이평선을 한번 찔러줬고 오늘 역시 한 번 더 찔러줬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상승 방향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프롬바이오 마찬가지 신규 상장주는 급락장에 꿈틀거릴 종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프롬바이오가 이렇게 단기 이렇게 쌍바닥 저점을 높이는 W20자에 21선을 맞는 W20자의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이런 61선을 새로 생긴 추세선이죠. 그렇다면 이런 61선을 돌파, 안착하는 흐름에서는 어떤 투자자들, 단기 매매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을 항상 신경을 씁니다. 거래량이 발생도 했죠. 마찬가지 현대글로비스, 거래량이 들어오고 현대건설기계 마찬가지로 없었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오늘 하락장에 살짝 숨을 죽이는 모습. 유틸렉스 마찬가지로 오늘 1년 이평선, 2년 이평선까지 한번 강한 거래량, 거래대금을 바탕으로 찔러주는 모습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제가 부끄럽지만 제 매매했던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61선, 새로운 추세가 생긴 첫 61선을 오늘 돌파하는 시점에 매매를 하는데, 자, 보시면 매수해서 매도, 바로 조금의 수익을 챙기고 매도를 하고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20% 이상 급등을 했는데, 부끄럽지만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기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리고 자, 매도 감시, 매도 시세 감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만약에 내가 일을 하고 있거나 오늘 급락장에서 이 정도에선 내가 팔아야지 하는 것에서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해서 조건값 오늘 4만원 정도면 내가 4만원 현재가가 4만원보다 낮으면 매도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매도 주문 설정을 하고 자동 주문 시장가로 내가 매도를 하겠다 조건 추가 이렇게 해주면 그냥 이 시점에 그냥 시장가로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급락장에서는 꼭 뭐든지 다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많이 매수하는 것보다는 매수하는 그런 횟수를 항상 줄이시고 약세장에 모두 모두 힘내시고 오늘의 손실 뒤에 내일의 복구 꼭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